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룸 살고 있으신 분들 유난히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 혹은 특정 시간대에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만 느린 이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원룸을 구할 때 옵션을 살펴보실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인터넷 요금 포함 관리비 혹은 풀옵션 인터넷 와이파이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을 보셨을 겁니다. 덕분에 인터넷 요금 걱정 없이 자취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본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보다 뭔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 끊기기도 하고 뭐 이런 불편한 경우가 몇 가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구, 그러니까 한 집당 하나의 회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룸 건물 전체에 한 회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하나 따로 신청하다 보면 그만큼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주인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한 회선을 건물 전체에서 나눠 쓰는 시스템을 선택하고는 하는데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이득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설치를 하게 되면 한 가구당 3만원에서 4만원의 월 요금이 나오지만 한 회선을 설치하게 되면 몇 가구가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0,000원 내외밖에 요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훨씬 좀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은품도 회선당 개별 지급이 아니고 건물을 통째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당히 편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까지는 건물주의 입장인 거고요. 어디까지나 사용하는 본인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터넷은 비유하자면 차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왕복 2차선 도로에 차가 100대 있는 것, 그리고 왕복 10차선 차선에 차가 100대 있는 것은 운행할 수 있는 속도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은 요금제를 쓸수록 차선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은 4차선 정도 된다고 쳐볼게요. 사용하는 사람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인터넷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체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명절날 고속도로처럼 차가 멈추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량은 많은데 근본적으로 차선을 넓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한 회선을 나눠 쓰게 되면 일정 사용량을 넘어섰을 때 당연하게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와 같은 피크타임에는 끊기는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공유기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글쎄요. 애초에 정해진 양을 나눠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건데 신호를 잡아주는 공유기 하나가 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것은 아마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기를 사용하다가 설정을 잘못 건드려서 건물 전체 인터넷이 멈춰버리는 대참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이렇게 다가구 주택의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바로 단독 설치를 하시는 거죠.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입주자분들 스스로 본인의 거주 방에 설치를 진행하시고 사용을 하는 방법뿐인데요. 건물주의 뜻대로 각 방마다 인터넷을 따로따로 설치해주지 않은 이상에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는 오피스텔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옵션으로 인터넷이 제공이 되든 안 되든 집주인한테 허락을 구한 후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게 좋겠죠. 인터넷만 설치한다고 하는데 허락을 안 해줄 리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통신사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월 요금을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결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결합처럼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과 인터넷 통신사를 일치시켜서 받을 수 있는 할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각 통신사마다 그리고 요금제마다 할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비교 사이트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대개 본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가와 같은 통신사의 인터넷을 개통하신다면 모회선 플러스 자회선 결합 역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설치를 진행하실 때 대칭형인지 비대칭형인지 인터넷 여부를 잘 알아두시는 것도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자면 대칭형 인터넷은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비슷한 것을 말하고요. 비대칭형 인터넷은 업로드 그리고 흔히 게임에서 말하는 핑이 다운로드 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느린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입주한 후에 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케이블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 설치를 진행을 하면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KT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칭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확인을 안 하셔도 되고요. SKT 인터넷의 경우에는 설치 가능 지역을 조회해 보신 다음에 신청 가능 서비스 목록에서 HFC가 들어간 서비스는 대부분 비대칭 그리고 기가 인터넷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인터넷의 경우에는 대칭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서비스인 광랜과 스피드의 경우 대부분 비대칭일 확률이 높다고도 하네요. LG U+의 경우에는 기가 안심 인터넷은 대부분 대칭형 인터넷이, 그리고 기가 슬림 안심 인터넷은 아파트가 70, 주택이 30% 정도로 비율로 대칭형 인터넷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주소를 대입해 본 대략적인 통계이고요. 무조건 어디가 대칭이다 비대칭이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직접 조사해 보시는 거는 가능하시니까 한번 해보시는 편이 좀 좋겠죠. 이사를 준비하실 때 이런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알아보신 후에 입주를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가구 주택 인터넷 그리고 대칭형, 비대칭형 인터넷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감사합니다.